네, 추신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정유산업입니다. 저유가 먹구름 친환경으로 돌파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같이 봤던 기사가 이제 사우디에서 감산하겠다라고 해서 유가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까진 저유가죠. 그래서 저유가 먹구름 정유 4사 친환경으로 돌파한다라는 거죠. 유가가 급락했다. 공급은 과잉했던 여파로 4분기 줄줄이 어닝 쇼크를 예고한다. 친환경 선박시장 급성장에서 저유황 석유 제품 승부수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릴게요. 자, 정유 4사 새해 정유사업 경영비전입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이네요. 김준 사장님께서는 그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허세용 GX칼텍스 사장 이번에 바뀌었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강다로 현대 오일뱅크 사장 수익성과 수출을 다변화하겠다. 그 다음에 오스만 알알감디 S-오일 CEO죠. 친환경 제품 R&D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건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환경 규제를 기회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정유 4사의 친환경 돌파 전략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랜만이네요. 이 회사 기업 기사네요. 코스맥스 아시죠? 한국 콜마, 코스맥스 유명한 회사들인데 러시아, 스페인, 터키 시장을 개척해서 코스맥스가 화장품 ODM 세계 1등 굳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높은 CPU 사용률 감지해서 약간의 버퍼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경수 회장님, 경쟁사 격차 벌려서 현재 맞춤형으로 K뷰티 선봉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ODM이죠. 화장품 제조작 개발 생산 OEM이 아니라 ODM입니다.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확실히 굳히고 러시아, 스페인, 터키 등 해외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수성을 위해서 올해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세계화, 고객과 하나가 되자, 코스맥스만의 것을 찾자라는 세 가지 경영 방침을 세우고 여러 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춤형 현지화 전략으로 지난해부터 러시아, 스페인, 터키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는데 해당 국가의 화장품, 의약품 유통 1위 업체와 협업한 화장품이 올해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맥스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건이라고 하는 회사도 물론 좋지만 코스맥스나 혹은 콜마 이런 OEM, ODM 이런 업체들도 저는 지원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꼭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LG전자 내용이네요. LG전자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성적표가 나왔는데 8분기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 753억을 받아들었네요.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53억 원으로 됐는데 2016년 4분기 이후 8분기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왜 그럼 낮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 부분이죠. 읽어볼게요. 각 부문별로 보면 HE, TV 쪽과 가전 H&A 부문은 연말 4분기 효과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서는 지난해 1분기 각각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던 H나 H&A는 5% 아래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MC가 이제 좀 문제죠. MC 부분 역시 부진을 지속하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7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라고 하네요. 자동차 전장 vs 역시 흑자 전환의 시기를 더 늦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지난해 하반기 흑자 전환을 기대해왔지만 투자 비용 증가로 vs 부분 향후 1, 2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C 부분의 적자 폭이 기존 예상보다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HE 부문도 가격 경쟁이 심화됐고 H&A 부문 역시 신흥시장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의 경기 침체, 환율 불확실성 등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점도 전반적인 가전 및 모바일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는데 LG전자, MC가 참 골치 덩어리이기도 하면서 또 이게 어떤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어떤 것이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타개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LG전자 내용이었고요.
참 안 좋죠. 제가 몸담고 있었던 건설 쪽이네요. 작년 5대 건설사만 1200명 감원이라고 하는 슬픈 소식입니다. 자, 올해도 걱정이다. 국내외 건설 수주 감소 충격으로 희망 퇴직 휴직으로 구조조정. 올해도 전망이 암울하다. 한파 계속된다는 거죠. 자, 시공 능력 상위 5개사. 야, 이거 참 오랜만에 보네요. 예전에 참 많이 봤는데. 삼성물산 1위, 현대건설, 대림, 대우, GS인데 점점 분기별 건설 투자 증감률 보십시오. 해외 수주는 감소하고 있고 국내 주택 경기는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당연히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 투자 감소폭이 외환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투자가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서 한동안 구조조정 한파가 계속될 것이라는 염려가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힘드네요. 이처럼 대부분 건설사가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건설 투자 급감하는 등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올해도 SOC 투자 축소,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암울한 분위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건설 투자 위축은 민간과 공공 둘 다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부터 건설 경기 하강이 본격한다는 점이다.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예전에 참 건축공학과 우리 친구들이 참 취업도 잘 됐고 건설 쪽에 돈을 많이 주니까 돈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도 예전에는 건설사 참 많이 왔는데 지금은 다 반도체나 어떤 플랜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빨리 이쪽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높은 CPU 사용률 감지 약간의 버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통으로 갈게요. 콘텐츠 전달만 하는 바보가 되진 않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통 3사 콘텐츠 전달만 하는 바보가 되진 않겠다. 5G 시대 사업 영역 확대 착수. SKT 미국 방송그룹과 합작사 설립했다. KT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 준비하고 있고 LG U+는 구글 등과 제휴 드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표 있죠.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고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다운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탈통신 주요 사업에서 SK텔레콤, ADT 캡스 인수했죠. OTT 통합 및 미싱클레어, SM 엔터테인먼트 협력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5G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 평창 올림픽 때 했었죠. 원격 관제 시스템 개발했고 전력 수요 관리, 연료전지 사업 진출했고 LG U+는 구글, 넷플릭스와 제휴해서 케이블 TV 1위, CJ 헬로 인수 추진하고 있다 등등. 더 이상 바보가 되진 않겠다. 콘텐츠 전달만 하지 않겠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이통 3사의 주요 사업, 이거를 비즈니스 기반 모델로 가져가셔서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여러분들 내용을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삼성전자로 갈게요. AI 생태가 최우선이다. 생태계 확대가 최우선이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내용이죠. 자, AI 생태계 확대가 최우선이다.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분장. 자, 구글 아마존 AI 스피커와 협업해서 아마존 알렉사로 삼성 TV 조작할 수도 있고 빅스비로 묻고 구글 비서가 답한다. AI 기능 로봇 연내 시판할 예정이라고 해서 오픈 플랫폼 개방형 플랫폼으로 가서 AI 쪽에서는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기사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I. 그 다음 또 삼성이네요. 이게 또 한번 히트를 쳤죠. 미래차 콕핏. 삼성의 미래차 콕핏 2년 내 중국 상용차 탑재까지 한다고 하네요. 요거 첫 번째로 볼게요. 삼성전자가 가정용 기기들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커넥티드카 조정석 플랫폼 디지털 콕핏 2019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하만을 인수한 후에 공동 연구 끝에 내놨다고 합니다. 디지털 콕핏은 아날로그 계기판과 오디오 등으로 이루어진 운전과 조수석을 디지털 전자기기로 재구성한 장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기사로 접하기보다는 삼성 미래 콕핏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영상들이 좀 나올 거예요. CES에서 보여줬던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기사네요. 중국 자동차 시장 20년 만에 첫 역성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국 쪽이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시장임은 뭐 부인할 수 없으니까 미국 이외에 작년 판매량 전년 대비 마이너스 6%였다. 차업계는 중국 특수 끝나나 미국 무역 대표단 협상은 잘 됐다라고 해서 첫 역성장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자동차 시장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왜? 미중 무역 전쟁, 경제 성장 둔화 등 때문에 중국인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니까 당연히 지갑 여유를 주저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대규모 글로벌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또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자동차가 중국 시장에 또 차지하는 어떤 그런 비중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적용될 것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내용 좀 보시고요. 화면을 잠깐만 좀 옆으로 옮길게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23,000명 이상 채용한다라고 하는 취업 뉴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올해 이거 볼게요. 올해 공공기관 23,000명 뽑는다. 나왔네요. 제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거 볼게요. 2019년도에 주요 공공기관 채용 예정 인원인데 한전이 1,547명, 와, 충남대학교 병원이 1,428명,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가 1,855명. 그렇다면 건보 어디 있습니까? 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54명이네요. 별로 안 뽑네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 표는 보이시겠죠? 높은 CPU 사용료 감소될지라도 이거는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뭐 다양한 채용 정보들이 나올 텐데 일단 제일 많이 뽑는 쪽 가야 되겠죠? 한전, 그 다음에 코레일 이런 쪽은 뭐 1,000명이 넘어가는 당연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오고 있는 게 그 다음 높은 게 아무래도 이제 건보가 되겠죠. 뭐 병원 뺀다면 건보 등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뽑는 곳은 어딘지를 좀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기업 채용은 지금 정부에서는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기업 채용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준비하셔가지고 각각에 맞는 전형 방법 준비하시고 특히나 NCS 쪽 많이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곳 빨리빨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SK텔레콤 갈게요. 5G 킬러 서비스는 K 콘텐츠다. 즉 SK텔레콤이 콘텐츠 쪽 강화한다. 한국판 넷플릭스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박정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그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나요? 회장이라고 안 그러고 아무튼 두 분이서 만나셔서 5G 킬러 서비스는 K 콘텐츠다. 글로벌 공략 천병이다라고 해서 K 콘텐츠의 동영상을 키우고 대규모 자본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쵸. 넷플릭스를 맞설 대장 만들 것. SK텔레콤과 SM엔터가 공동부수 마련해서 홀로그램 등 첨단 서비스를 뽐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요거 보세요. 5G 5세대 이동통신의 킬러 서비스는 결국에 콘텐츠다. 5G에 최적화된 K 콘텐츠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선보이면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차네요. 증강현실 내비가 차 앞유리의 도로 주행 경로가 쫙이라고 하는 역시 CS에 나온 내용인데 살펴볼게요. 현대차 증강현실 내비 차 앞유리의 도로 주행 경로가 짝입니다. 스위스 웨이레이와 협업했다네요. 제네시스 G80에 첫 적용한다. 현대모비스 첨단 센서 엠비전 레벨 4 완전 자율 주행 구현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쫙 와 끝내주네요. 이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네요. 운전자 개입 없이도 차가 보행자를 피하고 보행자에게 차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져줄 수 있는 기술이 공개됐다라고 하는데 엠비전이라고 하네요. 미래 도심 자율주행 콘셉트라 불리는 엠비전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증강현실의 내비가 결국에 이쪽에 담당하는 게 아무래도 현대모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어떠한 모습을 펼치고 있고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고 어떤 기술 발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렌탈 산업이죠. 우리가 아까도 렌탈 봤는데요. 아까는 뭐였어요? 매트리스 렌탈이었죠. 근데 렌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동차 렌탈이죠. 렌터카. 어떤 건지 볼게요. 합종 연횡을 끝낸 SK와 롯데 렌터카 진검승부. 내수 1위 놓고 차별화 전략이다. 양사 점유율 차이가 2.5%포인트 불과하다. 다가오는 공유경제 시대 앞두고 라이프스타일 신시장 선점 경쟁. 자, SK네트워크스와 롯데 렌탈이 대결한다고 합니다. AJ 렌터카와 통합 시너지 극대화. 즉 SK네트워크스는 어떤 뭐 법인 수요, 그 다음에 뭐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수요라고 한다면 수요들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 체제를 개신, 리스크 체제 개선, 리스크 매니지먼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하고 서비스 플랫폼 묘미 시장 안착이라고 해서 같은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렌터카를 어떤 전력으로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있어요, 여러분들. 주유소도 있죠. 그 다음에 스피드메이트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SK네트워크스가 훨씬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롯데렌탈이 거기에 맞서서 신차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신동엽 씨가 광고했었던. 그래서 각각이 어떤 전략인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적인 전략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자, 소비 트렌드. 내 아이는 VIB.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키즈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고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저출산에도 고가 아동 의류는 매출 성장률이 4배 이상 높다. 백화점의 명품 키즈존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프리미엄 아동 의류 신장률 보세요. 롯데백화점 전체 5.7%, 현대백화점 12.5%, 신세계백화점 4.4%. 성인 명품 의류, 자파 가격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아동 의류 시장이 불황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BB라고 부르네요. Very Important Baby라고 불리는 소중한 어린이에게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가정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약간 버퍼가 있었죠. 높은 CPU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들은 그래서 일제히 수입 의류 브랜드 늘리고 자체 유아동 의류 편집숍을 운영하는 등 올해도 고가 의류 판매를 강화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쪽 지원하시는 분들 판매 전략 수립하실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 고가 쪽이다라는 거, 특히나 VIB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들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토론 면접 이슈네요. 이건 매경에서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슈 토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주 목요일마다 이슈 토론 나온다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찬성과 반대였습니다. 반대부터 볼게요. 원천 의무 규정 불명확하고 보호 대상 범위 없어 혼란이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찬성이다. 그러면 연 1000명 근로자 산재 사망인데 현실을 반영해서 기업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뭘 바꿔야 된다. 한마디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산재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즉 원청 쪽에 있어서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니까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 이슈는 사실, 그리고 모든 기업에서 사실 이거를 좀 쓰긴 힘들 것 같고요. 인사 쪽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공기업 쪽에 있어서 이런 쪽에 있어서만 좀 쓸 것 같고요. 조금 무거운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라 그렇게 제 생각에는 뭐 잘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약간 좀 어렵긴 하니까 한번 그래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꼭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39번입니다. 법률 리스크 막아라. 제가 잘못 썼네요. 법률 리스크 막아라. 준법 경영 바람입니다. 기업. 재밌어요, 이 기사. 무슨 말이냐? 자, 법률 리스크 막아라. 대기업 준법 경영 바람. 우리가 공기업 하는 분들은 그 기업 윤리, 공직 윤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사기업 쪽은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법조인 영입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신설군이다. 그래서 한진, 롯데, 한화, 태광 등 어때요, 여러분들? 딱 들으셨을 때에 어떤 그 오너, 총수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에 도입해서 뭐 하겠다? 준법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도 준법 경영에 관련된 어떤 교육도 받을 거고 당연히 뭐 감사
관련된 그런 교육도 받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이 한진, 롯데, 한화, 태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윤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 있어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한진, 롯데, 한화, 태광 이런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법무팀 지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컴플라이언스 업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각 지금 기업들에서 그룹들에서 좀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좀 재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IT 산업이네요. 차 업체가 아니네. 이건 그거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 업체만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제 IT 업체가 차를 만들어낸다. 이제 약간 좀 바뀐 거죠. 차 업체가 아니네. 미래 이동수단 치고 나가는 IT 업계입니다. 파나소닉과 하만 등 신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파나소닉이 CES 2010에서 상하 분리가 가능한 미래형 이동수단 스페이스 C를 공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재밌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은 미래형 자동차를 보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모인 북쪽 전시장뿐만 아니라 IT 업체가 모인 남쪽 전시장으로도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독일 전장업체 하만이랑 스위스 린스피드도 마이크로 스냅이라는 미래차 콘셉트를 선보였다라는 것이죠. 올해 열린 CES에서는 글로벌 전자 IT 업체들이 잇따라 미래형 이동 수단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차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로 바꾸면서 부품 수가 1만 개 이상 줄었고요. 그래서 자동차 기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기존 자동차 업계를 대체하는 지각 변동에 직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정말 바뀌고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산업업태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래서 이것들이 예전에 자동차 회사들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IT 업체가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시대가 돼서 정말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 차원, 혁신의 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41번째 기사입니다. 개성 강한 미래 소비자 잡아라. 어떤 개성이 강한지 볼게요. 자, 기업이 시장 주도한다는 것은 옛말이고 개성 강한 미래 소비자 잡아라 라고 하는 비즈포커스입니다. EY 한영이 소비자 전망을 했어요. 디지털이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는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친구가 되는 거죠. 주류나 유행 벗어난 소비가 뚜렷하고요. 인공지능 스피커 도입 확대로 소모성 제품 구매는 당연히 AI가 하고요. 소확행 제품에만 내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제품에만 내가 구매하는데 시간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장 패권은 온디맨드 시대 개막과 함께 고객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고객은 이제 시간, 장소, 서비스 내용 등 상품의 모든 면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빠르게 확산 중인 파괴적 혁신의 봉화는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금세 모든 산업군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매와 쇼핑의 이원화가 될 것이고 데이터 가치의 소비자 인식이 변화할 것이고 개인별 맞춤형 수요가 확산될 것이고 디지털 채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거시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 여러분들 PT 면접 가서 어떤 전략자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 넣어주면 굉장히 좋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차별화시킵니다. 어려운 거 찾지 마세요. 이렇게 신문에 다 있고요. 비즈포커스가 참 좋고 금요일마다 이제 이게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꼭 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외우세요 이건. 다음에 혁신 너무 재밌더라고요. 헬스클럽 저출산 해법을 내놓다. 무슨 말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헬스클럽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이래요. 저출산 해법의 관점 바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절박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바로 독방 육아라든지 보육 대란이죠. 근데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 라이프타임, LA 피트니스, YMCA 등 미국 헬스클럽에서는 부모가 운동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준대요. 그래서 부모가 운동하는 동안 놀이공간인 키즈 아카데미에서 최대 3시간까지 아이들을 맡아줘서 그쵸? 별도로 미술, 댄스, 체조 등의 각종 수업도 무료로 제공돼서
또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클래스도 있어서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천국인 셈이다라고 해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야, 헬스클럽들은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생각해 놨을까? 관점의 전환이다. 일반적으로 헬스클럽은 차별화를 위해서 최신식 운동기구, 24시간 운영 등등등 집중하는데 아이가 있는 부모들한테는 이거 힘들잖아.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기업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같은 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물론 이 헬스클럽 보면서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이 어떤 혁신적인 내용 얘기할 때 이거 갖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사는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LG전자죠. 아까 삼성도 말씀드렸지만 LG도 로봇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50개사와 M&A 접촉 중이다. 로봇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로봇 사업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겠다. 로봇도 가정용, 상업 공공용, 산업용, 웨어러블, 펀 등을 중심으로 로봇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전자레인지를 제작해 출시하고 있는 시대인데 현재는 소프트웨어만 하거나 아니면 유통하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시의 입장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LG전자도 로봇의 역량을 결집할 것, 삼성도 로봇이었죠. 어떤 관점에 좀 다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대우네요. 포스코 대우가 사명 바꿨죠. 포스코 인터로 사명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상사 쪽 해외 영업 가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한번 볼게요. 포스코 대우 사명 바꾼다. 대우 떼고 포스코 인터로 이제 바꾼답니다. 그룹 내 종합 상사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강과 LNG 사업 시너지를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대우 실업에서 주 대우에서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포스코 대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 밸류체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기존 가스전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주력함과 동시에 2단계 개발을 적기에 수행하고 LNG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해서 포스코 이제 인터죠. 포스코 인터가 철강 쪽과 LNG 쪽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들 쪽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 꼭 한번 파악하셔서 전략 방향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3개 남았네요. LG U+는 AR과 VR에 꽂혔다라고 해서 CES 2019에서 보여주었던 LG U+ 부회장 하이언이 부회장의 모습입니다. 인텔, 파나소닉, 샤프 등 전 시장 돌면서 5G 먹거리를 탐색했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10년 성장 동력을 찾아 제2의 도약을 할 각오로 전 시장을 누볐다. 하 부회장은 이번 CES에서 증강현실 AR과 자율주행차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5세대의 통신 분야에서 양사 간 기술 혁신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 회장의 우선적인 관심은 AR이다. LG전자 V40 싱큐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5개를 활용한 펜타샷,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합성해주는 스토리샷, 사진을 짧은 시네마 그래프로 변환하는 시네샷 등 트리플샷에 일차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AR과 가상현실 VR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볼륨 매트릭스 스튜디오를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왜 AR에 관심을 보였냐? 5G 기반의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고민이 깊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다른 관심사는 자율주행이었다고 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해서 교육, 운동, 비즈니스,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신사업자로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VR과 AR 쪽에 꽂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LG U+의 사업 전략임을 알 수 있고요. 이와 다르게 SK텔레콤은 어떤 걸 좀 하고 있냐? 언뜻 기사에서 잠깐 나왔었어요. SKT는 하만과 싱클레어랑 미국을 공략한다라고 해서 차량용 미디어죠. 플랫폼과 커넥티드카 시장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만 볼게요. 국내 모빌리티 기업과 손잡고 국내 5G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에 나섰고 세계적인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 미국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방송그룹과 함께 미국 내 자동차 생활의 혁신을 주도한 차량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미국 그 운전자 거기에서는 고품질 지상파 방송할 거고 HD 맵 실시간 업데이트 할 거고 차량 통신 기술 VTX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차량용 플랫폼을 함께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LG U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의 SKT가 각각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네요. 자, CU 편의점 도시락이 잘 팔린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배달까지 한답니다. CU가 요기요와 손잡고 3월부터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한다네요. 롯데백화점도 새벽 반찬 배송. 배달 안 되면 이제 못 살아남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와 배달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밌네요.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식사 대용 간편식품을 먼저 운영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늘려간다. 또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가까운 편의점 내 상품 재고를 소비자가 확인해 주문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찾아가는 CU라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 참 말도 잘 짓네요.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가맹점 매출 상승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라는 것이죠. 자, 배달 서비스는 식품의 다른 상품으로도 퍼지고 있다. CJ 올리브영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이 유통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경쟁력을 끼칠 것이고요. 편의점 도시락까지, 야,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도시락까지 배달시켜 먹는 세상이 이제 되어가고 있네요. 참 아무튼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지원하셨으면 하는 산업이 편의점 산업 쪽, 그 다음에 물류 쪽, 꼭 여러분들 첨단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테니까 이쪽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개 기사래네요. 사실 이것도 일주일 동안 뽑은 기사 중에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좀 뺐어요. 뺐고 지금 여기 1월 12일까지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토요일 날 신문이 안 와가지고 1월 11일까지 기사인데 아마 다음 주 취신남을 할 때 1월 12일 기사, 토요일 기사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몇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사는 조금 더 많아질 거고요. 저번 주 기사는 아무래도 이제 CES 2019 때문에 가전 쪽, 삼성과 LG 쪽 기사가 많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실 때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들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쉬신남 조금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의 언론사 기사도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달리셔서 취준 잘 하시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일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취신남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